안녕하세요. 헬조선 뉴스의 박현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찬양 언론입니다. 최근에 한동훈이 이정재를 만났더랬습니다. 정확히는 2023년 11월 26일 저녁에 둘이 만남을 가졌죠. 둘이 만난 것을 두고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더랬습니다. 한동훈은 요즘 한참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 만다로 이야기가 많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 등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찬양 기사거나 테마주 기사였는데 해당 기사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는 이 조합 무슨 일이라면서 둘의 사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알렸습니다. 두 사람이 현대고 오기 동창이라는 것을 알렸죠.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과 이 씨는 음식 포장용 쇼핑백을 나란히 든 채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 촬영에 은해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표현을 했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패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진 속 한 장관은 휴일을 맞아 후드티에 점퍼를 거치고 운동화를 신은 캐주얼한 복장이었다. 이것도 참 신기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법무부 장관을 언론에서 다루거나 할 때 이렇게 패션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한동훈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혹은 좋아하는 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둘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굳이 끼워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1995년 1월 SBS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제희 역을 맡아 벼락스타가 됐고, 한 장관은 그해 사법시험 합격했다. 사법시험을 합격했다인데 사법시험 합격했다 이렇게 적었네요. 뭐 사소한 거니까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뉴스1도 이 둘의 만남을 다뤘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괄비회동에 이정재 연인 임세령 하루 만에 154억 벌었다. 뉴스1의 이기림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웃긴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총선 스타로 지칭하면서도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지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급한 기사를 포함한 다른 기사들은 총선에 대해 일부러 언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말이죠. 기자는 씁니다. 최근 총선 스타로 벌써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 나무주연상까지 받는 등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한 배우 이정재가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의 공개 연인인 임세령 부회장의 대상 홀딩스가 때 아닌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주회사 주가가 이례적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자 이대주주인 임세령 부회장의 지분의 가치는 하루 만에 154억 원 불어났다. 다른 기사들도 많았습니다만 대부분 언론들이 비슷한 기조로 이 이슈를 다뤘습니다. 그저 둘의 인연이 얼마나 애틋한지만 다루고 이 둘의 만남이 이렇게 알려지는 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조했죠. 계속 이런 기사들을 양산하면서요. 한편 저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글로리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의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들이 알바티가 팍팍 나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씨는 1995년 1월 SBS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제2역을 맡아 버락스타가 됐고, 한 장관은 그해 사법시험 합격했다. 이렇게 기사를 복붙하더니 화살표를 쓱 긋고 전설의 시작이라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댓글들도 보시면 과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댓글들이 너무 적나라하고 또 반복적이죠. 정말로 일반 개인이 썼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한동훈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썼을 수도 있죠. 근데 키워드를 받아서 댓글을 쓰는 댓글 알바인 걸로도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기사마다 돌아다니면서 거의 동일한 댓글을 쓰고 있는데 의심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또 볼만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찬양 보도인데요. 영국의 황색 언론 데일리 메일이 김건희의 외모에 대해 언급을 하자 한국의 많은 언론인들이 찬양 일색이었죠. 그 언론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조선비전은 그 나이라고 하면서 젊어 보인다고 찬양했고, 파이낸셜 뉴스 역시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찬양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얼마나 우리 영부인이 젊어 보이는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데일리 메일이 영국에서도 유명한 황색 언론이라는 겁니다. 황색 언론이란 무엇이냐? 쓸 수 있는 건 다 쓰는 언론사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다들 이 황색 언론의 기사 하나에 우라카이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언론사가 김건희의 비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해당 기사는 우라카이를 그렇게 넘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은 해당 기사를 소개하는 기사를 올렸다가 굳이 삭제까지 했죠. 또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서울의 소리 특종도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였는데요. 이 기사도 인터넷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노컷뉴스와 국제뉴스, 굿모닝 충청 정도가 다뤘고, 다른 언론사들은 이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충분하지 않다 판단해서 기사를 내지 않은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취재가 충분해서 영부인의 외모에 관한 기사들을 그렇게 우라카이 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찬양할 때는 다분히 너절리즘적으로 굴면서 비판할 때는 다분히 소극적이게 구는 게 지금 한국의 언론 행태입니다. 우린 이걸 윤 대통령 부부가 김장 행사에 참여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사들이 서울의 수리의 뉴스를 다루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김장 행사에 참여해 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헐겠죠. 이미 헐었을라나요. 여전히 이정석 검사의 천함된 뉴스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언론사들이 얼마나 쫄아있는지 혹은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게 기사를 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널리즘은 죽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다루지도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오히려 찬양해주기 바쁜 언론 행태.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윤 정부 지지율이 20%를 찍으면 그때쯤에는 그만두려나요?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